Kim's Food Science, 김쌤입니다. 오늘 2019년 8월 4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두 번째 과목이죠. 식품 화학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관능 검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검사법으로 훈련된 패널 요원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관능적인 차이를 분석하는 검사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능 검사 방법이 있는데 우리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차이식별 검사와 묘사 분석으로 나뉠 수 있죠. 차이식별 검사는 그 안에 종합적 차이 검사와 특성 차이 검사로 나뉠 수 있고요. 묘사 분석도 어떤 특성에 대해서 묘사를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묘사 분석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다 훈련된 패널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이런 관능 검사와 다르게 훈련되지 않은 패널 요원에 의해서 요원을 통해서 관능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기호도 검사죠. 기호도 검사는 비훈련된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다 이렇게 맛에 대해서 까다롭진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검사하는 건 기호도 검사. 자, 따라서 기호도 검사는 일단 제외해 주시고 향미 프로파일 검사도 향미에 대해서만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제외해 주시고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차이식별 검사와 묘사 분석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차이식별 검사라고 하는 건 시료와 대주품 사이의 유의적인 차이에 기반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거고요. 묘사 분석 같은 경우엔 모든 관능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질적, 양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보기에서 관능적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은 묘사 분석보다는 차이식별 검사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아미노산 중 자외선 흡수성을 지니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단백질 정량할 때 자외선을 조사해서 흡수되는 흡광도 정도를 통해서 단백질 정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특성을 부여하는 아미노산은 어떤 아미노산이었죠? 방향족 아미노산이었습니다. 방향족 아미노산은 자외선 특히 280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방향족 아미노산이 아닌 걸 고르면 되겠죠. 방향족 아미노산은 어떤 게 있었죠? 페닐알라닌, 티로신 또는 트립토판이 있었습니다. 세 개는 방향족 아미노산. 글라이신은 방향족 아미노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외선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환원당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그랬어요. 우리 비환원당으로 기억해야 될 건 뭐였어요? 설탕. 같은 말은 뭐예요? 자당. 영어로는 수크로우즈가 되겠습니다. 메가당, 말토우즈, 유당, 락토우즈, 포도당, 글루코우즈는 모두 환원당입니다. 환원당은 뭐였죠? 자기 자신이 산화되면서 주변 물질을 환원시킬 수 있는 당을 의미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트랜스 지방의 저감화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뭐였어요? 우리 액상의 불포화 지방을 고체 상태 또는 반고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경화를 시키는 걸 의미했습니다. 이 경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많이 생성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감자튀김 먹을 때 트랜스 지방이 생성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트랜스 지방의 경우엔 우리 몸에 특히 심혈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을 줄여야 될 거예요. 이 줄이는 걸 저감화라고 부르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트랜스 지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1번에 나와 있듯이 에스테르 교환 반응으로 원래 있던 트랜스 지방산을 다른 쪽으로 넘겨줄 수 있어요. 이렇게 저감할 수 있고 유지를 분해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품질 좋은 유지만 선별해낼 수 있고요. 또는 육종 개발을 통해서 유지 자원을 새롭게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포화 지방산을 중합하는 방식으로는 트랜스 지방을 저감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과당 프럭토즈의 형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프럭토즈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L폼과 D폼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보통 D폼으로 존재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L폼은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다 D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 있죠? 육각형 고리냐 아니면 오각형 고리냐에 따라 나뉠 수 있죠. 육각형 고리를 의미하는 피라노우즈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요. 오각형을 의미하는 퓨라노우즈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알파형과 베타형으로도 나뉘어서 존재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결정형으로 존재하는 건 베타-D 프럭토피라노오즈입니다. 이 형태로 가장 많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정답은 4번이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프럭토는 다 프럭토인데 뒤에가 퓨라노오즈냐 아니면 피라노오즈냐 알파냐 베타냐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의 산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봤다면 식품의 산도에 대한 정의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정의를 잘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식품의 산도라고 하는 건 어떤 식품을 100g 연수시켜서 완전히 태워서 얻은 회분을 중화하는데 필요한 0.1 노르말 농도의 NaOH의 양입니다. 자, 그런데 보기에서는 어떤 식품 1g을 연수시키는데 1ml가 필요하대요. 100g 연수시켰다면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몇 ml가 필요하겠어요? 100ml가 필요할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표고버섯의 주요 향미 성분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보기에 여러 가지 물질이 나와 있는데 각 물질이 어디에 들어있는 성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시니그린은 어디에 들어있는 성분이죠? 고추냉이, 겨자의 매운맛 내는 성분, 렌사이오논이라고 하는 물질은 표고버섯, 특히 버섯에서 향을 내는 향미 성분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 3번에 나와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은 케일 같은 식물에서 향을 내는 성분입니다. 향을 내는 성분은 맞는데 케일과 같은 식물에서 향을 낸다고 알려져 있고요. 알리신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마늘의 매운맛, 매운 향을 내는 성분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유화 식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화제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런 말 나오면 어려워해요. 수중유적형 또는 유중수적형.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수중, 물 중에 기름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유화식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WO 아니면 OW였습니다. 수중유적이니까 이건 뭐겠어요? 물이 뒤에 있어야 됩니다. 워터가 뒤에 있어야 돼요. OW로 써주시면 편하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유중수적형은 반대겠죠. 오일이 뒤에 있어야 됩니다. 유중수적형은 WO를 의미해요. 우유는 대표적인 OW고요. 버터는 대표적인 WO입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유화제는 양친매성. 양친매성은 또 뭔가요? 양친매성은 소수성, 소수성 기름하고도 친하고 친수성, 물하고도 친한 성질입니다. 양쪽하고 다 친하기 때문에 분자 내 친수성과 소수성기를 동시에 갖고 있고요. 물과 기름을 녹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유화제는 기름과 물 사이의 표면 장력을 증가시킬까요? 장력, 벽이 증가되면 어떻겠어요? 서로 안 섞이겠죠? 표면 장력이 감소돼야 서로 섞일 겁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3번이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유화제의 HLB 값, 이 HLB 값은 뭐였죠? OW냐 WO냐를 결정하는 것도 HLB였습니다. HLB는 하이드로필릭 리포필릭 밸런스라는 값이에요. 4에서 6 정도로 값이 작으면 유중수적형 WO를 나타내고요. 값이 더 크면 예를 들어 8에서 20 정도면 수중유적형 OW를 나타냅니다. 맞는 설명.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대체 감미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저 땅이 대체 감미료인가요? 아니죠. 저 땅은 2당류 중 하나고요. 메가당도 2당류 중 하나입니다. 말토우즈, 갈락토우즈는 단당류 중 하나죠. 자, 따라서 다 해당되지 않고 이건 단당이나 2당을 나타내고요. 정답은 1번에 나와 있는 자일리톨이 되겠습니다. 자일리톨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대체 감미료 중 하나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채소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시금치에 많이 함유된 옥사에사는 칼슘과 결합하겠죠. 결합해서 불용성 물질을 만듭니다. 맞는 설명. 그리고 홍당무에는 아스콜베이트 옥시데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비타민C, 비타민C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아스콜빅 액시드를 산화시킵니다. 맞는 설명. 무에는 다이에스테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는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 아니고요. 탄수화물 가수분해 효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갓에는 시니그린, 갓뿐만 아니고 겨자에 포함되어 있는 시니그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산화 방지제로 여러 물질들이 쓰일 수 있어요. 이 산화 방지제, 항산화 물질의 항산화 메커니즘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 항산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비타민C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아스콜빅 액시드는 수소를 주거나 받고 또는 전자를 주거나 받음으로써
항산화 능력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베타카로틴은 일중항산소, 이게 도대체 뭔가요? 물어볼 수 있는데, 산소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중항산소 또는 삼중항산소로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산소는 삼중항산소입니다. 그라운드 스테이트, 안정한 상태인데 얘가 에너지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들뜬 상태가 되죠. 들뜬 상태면 일중항산소가 됩니다. 즉 일중항산소라는 건 들뜬 상태의 산소를 의미하고, 일중항산소의 경우에 지방산화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베타카로틴은 일중항산소를 제거함으로써 항산화 메커니즘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떼사몰은 깨, 특히 참기름에 많이 들어있는 거죠. 비타민C와 마찬가지로 수소 공유 또는 전자 공유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EDTA는 뭐예요? 금속과 킬레이트를 형성할 수 있는 거, 금속과 결합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따라 산소 제거 아니고요. 금속과 클레이트를 형성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소수성 아미노산인 L유신의 맛과 유사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소수성 아미노산은 L유신과 또 뭐가 있어요? L-아이소류신이 있습니다. 이런 소수성 아미노산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맛으로 따지자면 쓴맛을 낸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럼 맛과 유사한 것은 뭐겠어요? 단맛 아니겠죠? 짠맛 아니고 신맛 아니고, 정답은 카페인의 쓴맛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밀가루 단백질의 점착성과 연한 성질을 부여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밀가루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뭐죠? 글루텐. 요즘에 글루텐 프리, 무글루텐 식품이 많이 나오죠. 밀가루엔 글루텐이 들어있는데, 글루텐은 뭘로 이루어져 있죠?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글리아딘의 경우에는 점성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고요. 글루테닌의 경우엔 탄성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럼 보기에서 설명하는 성질은 뭔가요? 점착성과 연한 성질, 이건 점성과 관련이 있죠. 정답은 글리아딘이 될 거고요. 만약에 보기에서 탄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면 그 경우엔 정답이 글루테닌이 되겠습니다. 글루텐의 두 가지 물질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각각 어떤 성질을 부여하는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버터의 위조품 검정에 이용되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버터와 관련된 다양한 값이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 나와 있는 건 폴렌스케라고 하는 값으로 버터 중에 있는 야자유의 비율을 검사하는 방법이고요. 2번에 나와 있는 라이헤르트 마이슬이라고 하는 값은 유지에 있는 수용성과 휘발성 성분의 값을 나타내는 걸로, 이 수용성과 휘발성 성분의 값을 통해 버터나 유지방 식품의 위조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아세틸 값은 유지의 신선도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해너 값은 수용성 지방산의 함량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값을 의미합니다. 정답은 2번에 나와 있는 라이헤르트 마이슬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전분의 노화가 가장 잘 일어나는 수분 함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수분 함량의 경우에 전분의 노화가 30에서 60%일 때 가장 잘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거 뭐예요? 온도는 어떨까요? 온도는 0도에서 5도C 정도, 냉장 온도에서 가장 잘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pH의 경우엔 산성 조건에서 노화가 잘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분 함량의 경우 30%에서 60%에서 노화가 가장 잘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온도 및 pH 조건도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정미 물질, 어떠한 맛을 내는 물질이 맛이 정확히 단맛인지 쓴맛인지 신맛인지를 분간할 수는 없으나 순수한 물과 다르긴 하다라고 느끼는 최소 농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어떤 맛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물하고는 다르다 느끼는 최소 농도를 우리는 최소 감각 농도라고 부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항산화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 종류의 항산화제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BHA와 BHT가 있습니다. BHA는 부틸레이티드 하이드록시 에나이졸이라고 하는 물질이고요. BHT는 다이부틸 다이하이드록시 톨루엔이라는 물질입니다. 각각이 어떤 물질인지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물질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기억하시면 좋아요. 우리 산화는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연쇄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런 항산화제는 연쇄반응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맞는 설명. 그럼 어떻게 중단을 시킬까요? 자기 자신이 산화되면서 중단을 시킬 수 있겠죠. 맞는 설명이고. 그러면 3패가 진행된 후에 넣으면 효과가 아예 없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예 없진 않습니다. 효과가 떨어지긴 해요. 3패가 진행되기 전에 넣는 것보다 3패가 진행된 후에 넣으면 그 효과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패가 진행된 유지에 첨가하면 효과가 일부 저하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항산화제는 단독 하나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병용 두 개를 같이 사용할 때 그 작용이 증강,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해주는 문제, 관능검사 방법 중에 종합적 차이검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관능검사, 우리 아까 살펴봤던 1번 문제에서 살펴보았던 차이식별검사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종합적 차이검사와 특성 차이검사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1, 2점 검사는 뭐예요? 종합적 차이검사죠. 3점 검사도 종합적 차이검사, 단순 차이검사도 종합적 차이검사입니다. 2점 비교검사가 특성 차이검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종합적 차이검사와 특성 차이검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에 해당되는 검사가 어떤 것인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육류 가공품에서 색소를 나타내는 성분, 이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혹시 헷갈렸으면 헤모글로빈하고 헷갈렸을 텐데, 헤모글로빈은 뭐예요? 우리 혈액, 피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고, 미오글로빈이 육류 가공품에서 육색소를 나타내는 성분입니다. 1번이 맞고요. 다른 것도 살펴볼게요. 시토스테롤은 뭐였어요? 식물에 들어있는 스테롤 성분으로 콜레스테롤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거는 4번은 스토크롬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시토크롬이죠. 시토크롬은 뭐냐면 철에 함유하고 있는 햄 단백질을 나타내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미오글로빈이 되겠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는 젤과 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젤과 졸은 뭐죠? 젤은 여러분 미생물 시간에도 우리 한천 아가를 아마 한 번쯤 다뤄봤을 텐데, 이 아가를 물을 넣고 가열을 하면 어때요? 액상의 형태를 띠다가 식히면 끈적끈적해집니다. 이렇게 액상의 형태를 띌 때는 졸의 형태, 식혀서 끈적끈적해지는 걸 젤의 형태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폴리머의 성격을 갖고 있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에 뭐를 넣어줘요? 물을 넣어 젤을 형성시키는 건 맞고요. 이 젤을 오랫동안 냅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이 빠져나갑니다. 이런 현상을 이액 현상, 시너러시스라고 부르고, 중합체가 수축하면서 물을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젤과 졸은 일반적으로 어때요? 가역적입니다. 배지에 다시 가열을 하면 다시 녹아요. 일반적으로는 가역적이지만 항상 가역적인 건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엔 젤을 형성하면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졸의 경우에는 또 두 가지 종류, 친수성 졸과 소수성 졸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2019년 8월 4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식품 화학 부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조금 어려웠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